안녕하세요. 간서칠 1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박태훈 작가님의 박태웅의 AI 강의 2025입니다. 전 박태훈 작가님을 눈도 보니 선진국이란 책으로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양적인 성장에 집착하며 질적인 도약의 한계를 보이는 대한민국 사회에 따끔한 경종을 울리는 이 책에 깊은 감화를 받았어요.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과연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를 강조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우린 사춘기 어느 시점까진 키를 재며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지만 30살 넘어까지 아침 저녁으로 키를 재진 않잖아요. 나이계에 맞는 지표가 필요하니까요.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어른이 되면 허리둘레를 재고 혈당과 혈압을 체크하는 것처럼 사회도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선다면 이젠 GDP 하나만 재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강조해요. 사실 한 나라에서 새롭게 생성된 재화와 서비스 총액을 의미하는 GDP는 한계가 많죠. 생산활동이 있으면 그 활동 배경이 부정적이라도 무조건 GDP에 포함이 되니까요. 예컨대 전쟁 후 도시 재건이나 자연재해로 기존 자산 가치를 많이 잃게 되지만 이로 인한 복구사업은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켜 사회 순자산은 오히려 줄더라도 GDP는 늘어나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 책에선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가장 건강하기에 사회의 건강을 재는 가장 훌륭한 척도는 그 사회의 중산층 비중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박태훈 작가님은 IT 분야에서 오래 일해오셨기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AI 강의 2025는 이분의 전문성이 잘 녹아있는 책이었고요. 이 책은 제가 존경하고 멘토처럼 따르는 분께서 읽으시길래 저도 궁금해서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 이 시대에 AI가 어떤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고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어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인공지능의 주요 변화 추세는 다음과 같아요. 우선 운영체제로서의 인공지능이 등장해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는 인공지능과 연동하는 게 디폴트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점에서 AI와 접목되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도태된다고 이야기해요. 전 비단 OS뿐 아니라 우리 직업의 상당 부분, 대학 전공의 대다수가 AI와 접목하지 않는다면 미래 경쟁력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인터페이스도 맥락 인터페이스로 변화해요. 지금까진 정확한 키워드를 넣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았다면 이젠 궁금한 걸 대충 말해줘도 AI가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걸 찾아준다는 거죠. 게다가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이젠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동료가 되고 있고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음성, 영상도 동시에 이해하고 생성하는 멀티모달 기술도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전엔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며 많은 정보가 사라졌는데 이젠 음성을 음성으로 바로 처리하는 멀티모달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추가로 받게 되었어요. 인공지능이 저렴해지고 빠르고 작아지고 있기에 우린 이제 곧 개인별 맞춤형 AI 비서를 둘 수 있는데요. 검색 결과가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내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유출 위험 없이 내 정보를 다 읽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해요. 인공지능의 마지막 추세는 여러 SF 소설에서 이미 등장한 것처럼 인간 몸을 가진 휴머노이드로서 AI가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스탠퍼드대가 협업해서 만든 알루아라는 로봇은 모방학습의 귀재예요. 평균 50차례 정도 시범을 보이면 약 90% 확률로 그 동작을 하는데 성공하고요. 즉,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가 가르치면 매번 정확한 맛의 음식을 만드는 거죠. 전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는데도 매일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인간형 로봇 기술이 더욱 발전해 상용화된다면 레시피를 휴머노이드에게 알려주면 되니까 곧 주방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참 설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생성형 AI 써보셨을 텐데요. 저 역시 하루에도 여러 번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친구들이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할 때가 있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책에선 이런 할루시네이션, 그럴듯한 거짓말은 챗 GPT가 쓰는 트랜스포머 모델에 내재된 한계라고 이야기해요. 챗 GPT는 5족의 문서로 학습해 잠재적 패턴을 찾아낸 다음 이 패턴을 이용해 주어진 단어를 보고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찾아요. 즉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는 걸 배운 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말을 찾도록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허언증 환자 같은 결과치를 내놓곤 한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출시된 챗 GPT-5는 이런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오픈 AI,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기에 우린 인공지능 혁신 열차에 올라타지 않고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우린 거대한 AI의 파고 앞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전 세계는 이미 AI 규제와 윤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10대 부모가 아들 죽음에 챗 GPT가 책임이 있다며 오픈 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물론 챗봇에 안전장치가 있긴 하지만 우회적인 방법으로 챗봇을 안심시키면 아직은 기계에 불과하기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탐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편향이 차별을 재생산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가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데이터 중독 현상도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세계 각국은 AI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고 한국도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해요. 전 이 책을 읽은 후 책에서 소개하는 테드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워싱턴대의 최혜진 교수는 왜 인공지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하면서 충격적으로 멍청한가 라는 강연에서 AI에게 상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해요. 이 책은 AI 에이전트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스며든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매우 상세하게 알려주지만 전 책장을 덮은 후 약간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왜냐면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최근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는 생성형 AI의 최근 동향은 모두 반영되지 못했고요. 또 올 초에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책에선 2023년 법안 초안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생성형 AI로 인해 일자리와 대학의 미래 지형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미시적인 차원에서 각 개인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건 좀 제한적이고요. 그럼에도 이 책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목은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에 관한 거였는데요. 원하는 결과치를 얻기에 좋은 프롬프트엔 차근차근 생각해보세요 처럼 단계적인 추론을 유도하거나 당신이 누구누구라고 가정해보세요 처럼 역할을 부여하거나 무엇을 요약하고 가장 중요한 거 6가지를 알려주세요 처럼 구체적으로 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 책은 AI에 대한 총괄 개론서 느낌으로 거시적인 트렌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담론에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의 요람,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고급 인재 양성소인 대학조차 휘청거리며 대량 실직과 구직난을 겪는 요즘 대학 졸업자보다 실무형 인재를 직접 양성하겠노라며 고졸인재 채용 의사를 밝힌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계 최상위 0.1% 슈퍼 엘리트 인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일상 속에 스며든 인공지능과 테크 릴레이션을 지혜롭게 맺는 방법에 대한 깨달음은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어요. 휴대폰 안에 나만의 에이전트를 두고 쓰는 시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만 이런 편리함의 반대급부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미래 비용을 생각하면 살짝 현기증이 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급성장 중인 테크 열차를 멍하니 쳐다보며 감탄사만 내뱉기보다 정해진 미래, 특이점이 다가오기 전에 나만의 개인 비서, 퍼스널 에이전트와 공생하는 일상을 그려보며 오늘부터 AI에 대해 좀 더 알아가 보시면 어떠실까요? 더 나은 미래, 그리고 더 나은 날을 상상하는 것도 습관이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삶을 바꾸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지속할 수 있는지 습관에 관한 책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부터 매달 첫째, 셋째 주말에 찾아뵐게요. 오늘도 힐드 책방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